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까지 노릴 수는 없을까? 배당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판 슈드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셨습니다. 매달 배당을 받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납세 공제 개편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하던 투자자들마저 점점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ETF는 올해 커버드콜형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에서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앞지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 ETF는 과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배당 강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두 종목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입니다. 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당 종목은 배당과 자산 성장까지 추구하는 월배당 커버드콜형 액티브 ETF입니다. 슈드와 마찬가지로 배당과 성장 두 가지를 추구하지만 커버드콜이고 액티브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해당 종목에는 S&P 500 종목 중에서 배당을 장기간 늘려온 미국 배당 성장주에 선별하여 투자하고요. 여기에는 IT 업종뿐만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에 분산하여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커버드콜형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개별 주식에 대해서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지수에다가 이러한 커버드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당 종목은 특이하게 개별 주식에다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커버드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옵션의 매도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 상승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대신 어느 정도의 분배금은 마련이 되어야 하니까 만기가 짧은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프리미엄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옵션의 매도 비중을 늘리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을 지급하면서도 수익률 면에서도 아쉽지 않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운용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원조격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두 개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해당 종목은 줄여서 코미커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솔미당이죠. 일단 코미커의 상장일은 2022년 9월 27일이고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치고는 상장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솔미당 역시 같은 2022년에 상장이 되었고 두 달 정도 늦은 11월 15일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산 측면에서는 코미커가 2,500억, 솔미당이 7,900억으로 솔미당이 훨씬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미커의 순자산 유입이 올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은 코미커가 더 높은 모습입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부담 비율은 코미커는 0.4419%이고요. 솔미당은 0.1577%입니다. 아무래도 액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커버드콜형 ETF이다 보니까 실부담 비용은 코미커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다 월배당 상품이고요. 연 분배율로 봤을 때는 코미커가 무려 8.5%, 솔미당이 3.5% 정도입니다. 솔미당의 약간 아쉬운 점이 분배율이 낮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줄 정도의 충분한 분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탑10 종목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코미커의 구성 종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S&P 500의 패시브 ETF죠. VOO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커는 한국판 디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디보와 완전하게 동일한 상품은 아닙니다. 이런 S&P 500 ETF가 들어있고요. 배당이 성장하는 우량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 솔미당은 에브비, 코카콜라, 시스코 등 전통적인 이런 미국 배당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종목의 섹터 비중을 보시면요. 현재 헬스케어 부분에서 솔미당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고 또 필수 소비재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미커의 섹터 비중이 조금 더 골고루 분포가 된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슈드의 종목 선별 기준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깐깐한 기준이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배당이 성장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충분한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을 내림차순 정렬하여 순위를 선정한다 라는 선별 기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건으로 인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위에서부터 끊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배당의 성장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빠른 성장주의 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용을 잘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쉽다 라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주가가 올랐을 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슈드의 편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슈드에서 편출되었고요. 2022년 애플이 배당 요건을 갖췄지만 낮은 배당 수익률로 인해서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브로드컴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 2024년 3월 편출되었습니다. 물론 슈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빠지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코미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성장시켜온 기업들 중에 주주 친화적이고 우수하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경쟁 우위에 있는 경제적 혜자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 코미커에 편입됐던 종목들을 보면 각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편입 종목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에는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나 필수 소비재, 산업재 종목이 들어갔고요. 2023년 AI가 한참 붐이 되었을 때는 AI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시스코 등 이런 IT 기업들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트럼프 시대가 열리고 이런 AI 투자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트럼프 2.0에 맞는 종목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드에 투자했다면 당연히 편출되었을 종목들인데 코미커에서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장뿐만 아니라 배당도 같이 잡고 있는데요. 수익률 제고 플러스 분배금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미커는 상장 이후 최초 한 주당 분배금 50원을 지급했었는데 최근 100원까지 지급하면서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분배금이 약 2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코미커의 성과이고 검은색 선은 슈드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성과인데요. 이 성과 면에서도 코미커가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면서 원했던 배당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분배율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미커는 8.5%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솔미당은 3%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꽤 만족스러운 분배율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가 슈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배당도 성장하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주면서 미국 대표 지수보다 방어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인데
배당과 주가 상승 면에서도 슈드보다 코미커의 성과가 더 좋았는데 심지어 방어력까지 뛰어난 모습입니다. 2022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말 크고 작은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죠.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주가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한 표인데요.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가 왔을 때 S&P 500은 마이너스 10%가 빠졌지만 코미커는 마이너스 3.7%, 미배당은 마이너스 3.05%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미배당이 더 우세하네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코미커가 훨씬 덜 빠졌고요. SVB 파산 사태에서도 코미커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에 조정이 왔을 때도 더 좋았고 비교적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엔캐리 청산 때도 코미커의 방어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총 성과를 비교해보면 물론 미국 대표 지수보다는 못 따라가지만 미배당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10%가 넘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체크 앱에서도 한번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직 솔미당의 상장일이 3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토탈 수익률이 코미커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의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성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하늘색 선이 코미커고 초록색 선이 솔미당입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은 솔미당의 성과가 더 좋았고요. 3개월은 코미커, 6개월도 코미커, 1년도 코미커입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도 코미커고 솔미당의 상장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최종 수익률도 코미커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장점만 가득한 종목은 없겠죠.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코미커는 액티브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옵션의 비중이라든지 편입 종목을 때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액티브 전략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액티브 전략을 사용했을 때 득이 되는 부분은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패시브 전략보다 초과적인 수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죠. 반면 패시브 전략보다 높은 수수료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당연히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액티브 전략이기 때문에 리스크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미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와 미국 자문사인 CWP의 전문적인 자문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앰플리파이가 디보의 운용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보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자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종적인 제 평은 그래도 꽤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 분배율 8%대고요. 월배당 지급해주죠. 그래서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합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비교했을 때 주가 방어력 면에서도 더 좋았고 총 수익률 면에서도 성과가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수익률이 높아지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특성이 있는데 해당 종목은 방어력까지 괜찮았죠. 그래서 성장과 배당을 적절하게 섞은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웬업세 공제 개편안에서 코미커 같은 경우는 커버드콜형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액티브 전략이고 슈드보다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 이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미배당보다 성과가 더 좋았고요. 제2의 미배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 추가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최근 관세 충격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도 연이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 줄어들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당장이라도 더 떨어질까봐 손절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도 이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시장은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영원히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가 더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달도 역시나 월급날 적립식 매수를 마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달 꾸준하게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간에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시기일수록 어떤 종목이 과연 주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짠 포트폴리오가 나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며 공부하는 시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기 투자하는 거 아니죠? 앞으로 평생 동안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에 휘둘려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시장은 다시 또 반등하고 우리의 자산도 같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전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 동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 프로젝트 누부공 강의가 이번 6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여 강의를 새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수강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6기 수강생 분들은 향후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